일단 성장률이 내년도에 나오는데 이게 싼 기업이라서 이렇게 주가 하방 쪽은 많이 막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헬스케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 섹터죠. 네. 마지막은 뭘까요? 소비재라고 하셨나요, 그때? 네네. 네. 경기 순환 소비재인데요. 그러니까 소비재도 이제 경기 순환 소비재가 있고 경기 방어 소비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방어 소비재라는 거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식음료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기 순환 소비재라고 하는 거는 뭐 사이클을 타는 기업,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을 확실히 타는 기업. 그래서 주가도 저점과 고점이 매우 큰 기업. 네네. 그 얘기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수익률이 뭐 수백 프로, 반대로 고점에 잘못 사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7, 80% 날 수 있는 업종이 대부분 여기 다 속합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 업종이라든지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다 여기에 거의 다 뭐 에너지 뭐 이런 다 여기다 속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기순환 소비재에서 뭘 찾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는 이 주가의 변동이 앞에 있는 기업들에 비하면 훨씬 더 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업종이다 이렇게 일단은 좀 알고 이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섹터는 저희가 여기 뭐 컨슈머 뭐 시클리컬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 순환 소비재를 말하는 데서 나머지 조건들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만 전체 리스트가 2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아까 앞에는 한 페이지였는데요. 테슬라도 있네요. 네, 테슬라도 있습니다. 네. 테슬라도 내년도에 역시 매출액 39%, 이익 50%. 어마어마하죠. 네네. 근데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아마존 색깔이 안 나오고 아. 저희가 보는 계산하는 걸로는 여전히 좀 더 싸게 사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테슬라가 주가가 얼마든지 최근에도 좀 많이 조금 조정을 한 고점 대비하면 25% 네.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조정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시장의 뭐 환경이나 뭐 수급 심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조정을 받아서 좋은 밸류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사도 되는 좋은 기업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업 리스트 자체가 전부 다 좋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점수가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일단은 매출의 성장률이 제일 높은 이 에스버리 오토모티브 그룹이라는 회사 하나하고 진단 점수가 상당히 높이 난 이 말리부 보트라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뭐 잘 못 들어본 회사였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이름에서 보면 그냥 보트 만드는 회사겠구나. 그렇죠. 네, 딱 그냥 느낌이 바로 오죠. 네. 그래서 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딱 느낌이 바로 나는 거고 그래서 그 기업들 두 개를 좀 볼 건데요. 그 전체 리스트는 뒤에 2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고에 보면 이렇게 뭐 필테그룹 이런 거 다 부동산 관련된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건설하는 업체, 주택 건설 경기들이 여전히 좋고요. 메디패스트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랑 비슷하네요, 이름이. 네네, 메디포스인데 비슷합니다. 메디패스트, 뭐 앱티브 뭐 다 좋은 저기 현대차하고 그렇죠. 주행하는 그렇죠. 지분 투자. 네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주식 잘 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하고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 오히려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 중에서 약간 두 개를 좀 골라가지고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이제 에스버리 오토모티브 그룹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뭐 신차라든지 중고차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중개해주는 뭐 그런 딜러들 운영하고 그다음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쳐봤습니다. 가가지고 현대, 좀 우리나라 거 얼마나 팔리나 한번 보자. 그래서 현대 거만 해봤습니다. 현대 거만 해봤더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중고차 몇 마일 뛰었는지 10만 마일, 10만 마일이면 16만 킬로인가요? 16만 킬로인가요? 2만 달러니까 2,400만 원이잖아요. 꽤 비싸지 않나요? 최근에 약간 좀 중고차 시세가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중고차 시세들이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이 잘 지연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들이 막 급등하면서 미국에 있는 중고차 가격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카맥스, 카구루스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원래 거기에 성장하는 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외부 환경 요인에 인한 성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이 외부 환경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 성장률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막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보일 것다고 예상하시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크게 몰릴 수가 큰일 날 있겠네요. 수 있죠. 이 경기 순환 네네. 주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이런 이제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트렌드가 뭐 테슬라 이런 데들도 자판기처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받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 딜러를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전기차 업종은,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 대부분 판매가 테슬라 방식이 거의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일반 자동차는 여전히 딜러들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쪽들도 점점점 온라인 판매 쪽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어떤 그런 매장들은 자동차 수리, 그 다음에 중고차 판매, 그 다음에 이걸 판매할 때 이제 이런 대출들, 그러니까 금융사업,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 게 네. 현재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이 기업은 그런 자동차를 이제 중개해주고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실적을 보면 이제 2021년도에 아무래도 이렇게 급증을 했죠. 과거에 이런 실적 차트를 보면 큰 성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종 자체가 막 고속 성장한 업종은 아니었다가 작년에 이제 중고차나 이런 데들 가격들이 막 급등하고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데들이 실적들 마진이 좋아지고 하면서 판매 가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 일단 내년까지는 성장이 여전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한 96억 달러로 35%고,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2배 정도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쉽으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 얼마든지 외부 환경들 이런 것들이 빠지고 신차들의 생산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이쪽 부분들의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네네.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매출액 66%에 영업이익 순이익도 한 20-30%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이 돼서 내년까지는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앞서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에서 잠깐 한번 봤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 회사의 업황이 엄청나게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회사가 한 71대 정도의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그러니까 딜러들 그 매장에 들어오면 파는데 한 2달 정도 있으면 물건이 나가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줄면서 얘가 20일까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20일 안에 팔려 나가니까 뭐 엄청나게 빨리 팔려 나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통해서도 그 업황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만 봐도 상당히 좋은 형태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PER을 좀 잘 이제 제가 세 지점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지점이 이 PER 밴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의 평균적으로 그 가격대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려고 좀 하는 건데, 요때 이제 19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고 소폭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요 앞단에 아까 2014년, 13년 이럴 때는 이익이 큰 폭으로 늘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이익은 조금 늘었는데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얘가 PER이 좀 급하게 올랐던 시점이고요. 사실은 2번하고 3번이 같은 영역에 있는 거예요. 요때는 실적이 같이 좋아지고 있는데, 요때는 주가가 올랐고 지금은 주가가 떨어졌고, 그래서 요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8배에서 한 11배 사이 정도 움직인다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앞부분에 20배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저게가 이익이 조금 늘고 주가가 올라서 이게 일시적으로 많이 간 부분이기 때문에 11배를 넘어서 12배, 13배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뭐 시장이 안 좋으면 나는 팔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익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주가가 안 올라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싼 가격에 현재는 밸류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사 현황을 좀 보면요. 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고차 업체 카맥스라고 하는 회사, 그다음에 뭐 카구루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뭐 리시아 오토모티브라든지 오토네이션 이런 회사들은 많이 이제 뭐 언론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제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매출액 사이즈로 보면 카맥스가 제일 압도적이죠. 220억 달러고 나머지는 뭐 에스버리 같은 경우에는 뭐 30억 달러, 큰 회사는 아닌 거죠. 큰 회사는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요 순이익 자체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6억 달러 정도로 이제 요게 이제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6억 달러고 얘가 32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면 PER이 뭐 한 5배?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왜 PER이 5배면 되게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기업에도 여전히 PER이 5배짜리들이 꽤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성장률이 내년도에 나오는데 이게 싼 기업이라서 이렇게 주가 하방 쪽은 많이 막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장이 덜 하더라도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좀 낮고, 그거에 비해서 성장이 예상대로 되면 뭐 주가가 뭐 상당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형태대로 접근하시면 좋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경기 순환주들은 이 변동들이 크기 때문에 네네. 올라갈 때는 정말 뭐 카맥스 같은 회사 주가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뭐 많이 올랐거든요. 와, 이런 회사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 할 정도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여기 보면 이런 기업들이 PER이 다 9배, 6배인데 카맥스만 거의 20배 가까이 되잖아요. 거의 성장주들 볼 정도로 많이 이런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이제 같은 업종에서 같이 이제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사들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성장률 대비해서는 얘가 그래도 제일 현재는 싸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진단 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80점이고요. 187이고 상위 한 2% 정도.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 거죠. 대신 보면 좀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독점력 이런데, 재무 안전성, 수익성. 수익성이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딜러,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딜러나 이런 데도 중간 수수료를 취하는 데는 마진율이 높지 않거든요. 이익률이 대부분 한절이라서 그렇죠. 그냥 수익성 자체가 이렇게 딱 알아서 얘가 다 계산해서 뭐 ROIC든 뭐 영업이익률이든 다 체킹해가지고 얘가 점수가 높지 않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채워져 있지 않는 곳들이 이 회사의 리스크라고 보면 되거든요. 수익성이 높지 않구나. 재무 안정성은 보통 이상이니까 뭐 나쁘진 않구나. 근데 독점력이 좀 떨어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리스크로 할 수 있구나. 장점은 성장성은 되게 좋구나. 현금은 엄청나게 잘 창출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 지표를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밴드 차트를 보면 이때는 이제 고평가 영역이었고, 2021년도 올해 6월달, 그 다음에 요 선글라스맨 아저씨가 계시는 지금 시점, 이때 보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밑에서 계속 이렇게 바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시점이 이제 저평가 영역에 있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시장이 안 좋으면. 그렇죠. 뭐 나스닥이든 뭐 다우든 막 2%, 3%씩 빠지면 이런 기업들도 다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요 날도 제가 캡처한 날도 전날 4% 빠졌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이 회사의 예상 적정 주가 한 15%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밴드가 한 15% 정도 올라갈 거예요. 얘가 계속 빠지면 계속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실적 부분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여드리는데, 그 부분들이 지켜진다는 조건 하에, 그거는 분기마다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분기마다 나왔을 때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한테도 뭐 아마 좋은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은 드는 생각이 어차피 약간 신차 판매가 지금 뭐 공급망 병목 현상, 차량용 반도체 뭐 생산 부족, 그런 이슈로 인해서 약간 좀 풍선 효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컨센서스도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신차 판매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현재 이제 실적들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급격히 트렌드가 낮아지거나 그러니까 컨센서스들이 낮아지는 효과들이 있으면 당연히 지금 현재 예상 적정 주가가 한 15% 올 걸로 돼 있지만 1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자체가 아까 매우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밴드가 이익이 늘지 않고 멈추더라도 하방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얘가 이제 상방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더 기업의 가치가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면 그냥 멈출 것이고,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 원래 예상대로 좀 좋아지면 주가가 적정 주가까지만 가더라도 꽤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바닥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회사는 말리부 보트라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멋진 보트. 뭐 이렇게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라스 투자 채널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있으면 댓글로 이 말리부 보트라는 요 브랜드 요걸 하는데, 뭐 아무래도 이 보트 요즘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런 뭐 청평이나 이런 데 가보면 웨이크보드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보트 쫙 끌고 뒤에서 막 이렇게 멋지게, 저 타보고 싶긴 한데 맨날 맘만 먹고 이렇게 뭐 운동을 잘 안 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트를 그 웨이크보드 타는 이렇게 보트도 생산하고요. 이게 실제로 뭐 레저용 보트를 주로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내년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뭐 바다로 나가면 아마 코로나 이런 것들이
훨씬 없으니까 판매에도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이제 뭐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잦아들게 되면 여행 수요, 레저 수요 이런 것들은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못 놀러 갔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뭐 해외로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여행주 이런 것도 분명히 시기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여행 항공주들 막 지금부터 그러면 사서 오래 기다리시면 괜찮은데 분명히 떨어지면 또 못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 확인된 다음에 사셔도 여행 항공 뭐 이런 뭐 주식들은 꽤나 나중에 회복되면 오랫동안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 상승이 초기가 확인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제 생각. 그래서 요 말리부 보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사이즈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레저 쪽에 보면 유명한 또 이렇게 오토바이 회사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고 타는. 할리데이비슨. 네. 그 회사도 여기 경쟁사, 그러니까 업종에 속한, 같은 업종에 속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할리데이비슨 이런 데들도 실적들이 요즘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리부 보트를 보면 올해가 이제 매출액이 40%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20년도에 약간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가 작년에 이제 뭐 바다로, 뭐 강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익도 75%. 생각보다 코로나 때 많이 안 빠졌네요, 실적이. 많이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레저 하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여행 항공하고는 완전 달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쪽하고 캠핑카 쪽도 좋았습니다.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뭐 약간 레저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잘 보트에 수십 명 태우고 가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몇 명이 딱 즐기는 거니까. 네네네. 보트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캠핑 쪽 그런 그 캠핑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들은 미국에서도 실적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꺾였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이런 데들이 뭐 우리가 뭐 보복 소비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만은 뭐 거기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1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내년도 예상 실적도 매출액 20%, 영업이익 순이익도 약 30% 이상. 그러니까 여기 순이익이 1.5억 달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8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정도의 이익이면 그냥 귀여운 수준인 거죠. 워낙 큰 사이즈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1,800억 이익 낸다 그러면 되게 옐로캡인가 뭐 이런 되게 좋은 뭐 중형주 이상의 이런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 정도 이익이면 그러니까 최소 기준을 통과한 기업 정도 그런 사이즈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확실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사이즈도 크고 시장이 워낙 크고 인구들도 많다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하시면서 또 미국 글로벌 기업들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뭐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워낙 사이즈가 작지만은 처음에 S&P 500 기업들부터 이렇게 해서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자, 네, 이익률 보면 이 회사가 한 15%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도 보면 지금 요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상 EPS는 여기 지금 한 5점 몇 달러인데 지금 6.8달러까지 지금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고 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 부분들 같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경쟁사 현황을 좀 보면 요 회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레저 관련된 뭐 회사들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할리데이비슨 매출액 되게 많이 하죠. 56억 달러니까 꽤 큰 거죠. 그 다음에 저기 원 워터마린이라는 회사도 이 회사도 마찬가지 이런 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말리부트가 훨씬 더 매출액이 사이즈가 2배 이상 크고 훨씬 더 사이즈가 좀 큽니다. 이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익이 말리부트가 이제 1억 1,600만 달러 정도 하고 있고 뭐 내년에도 한 30% 정도 가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 보면 지금 PER이 한 12배 정도 여기에 있는 업종들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거래되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일반 뭐 IT, 빅테크 이런 것처럼 막 50% 성장하지 이렇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가치주로서의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가치주 중에서는 조금 더 성장률이 높은 형태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순환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매출이 확 늘어나고 이런 거죠. 아까 경기 방어주라는 거는 식료품 주로 말씀드렸는데 소득이 줄거나 늘었다고 해서 더 많이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내년도에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뭐 디즈니나 이런 회사들도 확실히 좋아지겠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좀 리스트를 보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점수랑 그것도 좀 볼 텐데요. 100점 만점에 예상 이제 9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100점 만점 순위는 이제 22위, 네. 6,000개 중에서. 네.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 이때는 이제 비싼 가격이죠. 현재가가 이렇게 비싸고 네. 기업의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이 파란색 라인들이 이제 밴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요 시점, 그러니까 2021년도 한 10월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떨어진 거죠. 네. 떨어졌고 지금 시점, 이 선글라스맨 아저씨가 있는 이 시점에 보면 지금은 저평가 중에서 가장 밑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앞에 있는 이제 에스버리 오토모티브 그룹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밸류에이션 우상으로 보면 낮게 거래되고 있어서 이 회사가 1년 후에 예상 적정 주가가 한 25%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밴드에서 1년에 25% 오르면 약 한 107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달러대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한 67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네네. 저평가 여력이나 또 상승 여력들은 충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아까 꼭 두 개뿐만 아니라 리스트를 전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보셔가지고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도 이게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제 그 평가 매력 같은 걸 이제 보여주셨는데 궁금한 건 것 같아요. 이런 보여주신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디 가면 좀 확인할 수 있을지 약간 자기가 이제 백업 관점에서 네네네. 좀 후속 좀 모니터링 관점에서 이제 보고 네네. 싶은 분들. 네네. 네. 그 제가 여기 초이스탁 US라고 써놨는데요. 네. 여기에 사이트에 초이스탁 앱 안드로이드 앱을 보셔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그냥 초이스탁이라고 치시면 네이버 앱을 치시면 바로 이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진단 점수라는 이런 것들은 전 종목을 다 무료로 저희가 서비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적정 주가 밴드 차트는 이제 유료 회원들이 보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진단 점수라든지 뭐 재무 실적이라든지 표라든지 아까 제가 그렸던 실적 차트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료로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이 이 진단 점수는 1개월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1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달에는 2번 바뀌고요. 실적이 안 나오는 달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매월 1일 날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1일 날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 번씩 바뀌고요. 네네. 그다음 실적이 있는 달은 실적 들어올 때 그러니까 기업마다 실적 발표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또 한 번 바뀌고 또 1일 날 바뀌고. 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있는 달에는 2번 바뀌고 없는 달은 한 달에 한 번 바뀌기 때문에 그 점수를 여기 점수랑 계속 비교해 가면서 점수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전히 그 실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언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팔로우 해가시면 네네.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는 또 투자 수익률도 좋으시면 좋겠고 또 건강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바라시는 것들이 내년도에는 모두 다 잘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그 김인준 대표님 나오셔서 또 2022년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 섹터별로 이제 세 가지 섹터로 나눈 다음에 각각 이제 두 종목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진단 점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좋네 하고 내가 바로 거금을 투자한다 안 하기보다도 앞서서 말씀해 주다시피 지금 현 상황에서 점수는 이러하고 뭐 재무 상태는 이러하고 컨센서스는 이러한데 그 초이스 스탁 US 홈페이지나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이 팔로잉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유효한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 나가시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또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나중에 또 나오셔서 다시 한번 또 리뷰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 히어로의 김인중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